여러분 반가워요. 제 얼굴 많이 탔어요, 안 탔어요? 많이 탔죠? 예. 근데 이 탄 흔적이 산에 가면 남아 있을 거예요. 산에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저 둘러보셨네요. 좀 많이 변했죠? 사실 이제 어제까지 제가 최종해서 심는 건 이제 마감을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서 뭐가 남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올해 봄부터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별로 하루도 쉬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기 몇 달째서 하느라고요. 올여름 얼마나 많이 더웠는지 알죠? 그래서 산에다 물 주다, 내 얼굴에다 뿌리다, 물 주다 이러면서 그거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사실 지나고 끝나고 나서 내가 제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 제 인체 중에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동안에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머리도 자꾸 빠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옷을 이렇게 거울을 비춰보면 내 몸의 근육들이 다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처져요.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경험하죠? 근육이 실금실금 내려앉아요. 그래서 나도 늙는가 보다. 근데 제 가족들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내 위에 형님도 50대에 이미 다 돼버립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피곤하고 일하다 보니까 머리가 감을 때 보면 육가에 한은 꿈, 빗을 때 보면 한은 꿈이에요. 머리 쪽을 보니까 허옇게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그 대학교에서 일하니까 올여름에 더위에 많이 죽었다고 방송 나왔잖아요. 내가 웃으면 그래요. 올여름에 더위에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인이지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을 거다 그래요. 주인은 왜 죽을까요? 그 심어놓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농사 져놓고 죽으면 안 되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우산을 써도 이 자외선이 비쳐서 올라오는 게 감당이 안 돼요. 앉았다 일어나면 핑핑 도는데, 정 더우면은 물을 이렇게 뿌리다 가는데 얼굴이다 뿌리다 이쪽이다 뿌리다 하고 1년을 넘기다 보는데, 다 끝나고 거울을 비춰보니까 뭐가 남았느냐? 내 몸에 근육이 늘어지던 게 올라붙었어요. 이게 제일 크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긴 건 뭐냐? 성취감입니다. 제가 저런 일 하면서 그러거든요. 돈 가지고 하려면 이 세상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손으로 내 노력 가지고 남겼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요만큼 이렇게 하루 한 일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조금씩 하루하루 한 게 모여진 게 모여지다 보면 저렇게 되는데, 올해는 지금 금방 심은 거라 이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게 이제 내년 여름에 되고 그 다음에쯤 되면 와 잘해놨다 멋지다 할 정도가 될 겁니다. 저는 매 이렇게 특강 할 때 되면 뭔 얘기를 해줄까? 여러분들 입장하고 제 입장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강사 교육을 마치고 반복되게 똑같이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오는 분들은 밤낮 처음에 듣는 것 같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근 30년 동안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지겹겠죠? 제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만 한 30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근데 이 속에서 이런 면이 있어요. 제가 근 30년 가까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강의한 내용이 100% 다 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냥 어디 빠진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특강에서 이렇게 녹화 딱 하죠. 과거에나 현재나 똑같이 해놔요. 이걸 왜 해놓냐?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삶을 살았다 하는 걸 나를 연구할 때 저 자료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정답은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정답은 하나가 되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생각은 의학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발전한다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근데 발전이라고 하는 용어 사이는 어제건 잘못됐다 소리입니다. 맞죠? 진실한 답은 영원히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책을 제가 7, 8년 전에 쓸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내 의술과 함께 갈 수는 있어도 나보다 앞서가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게 이 말이 농축을 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학이 맞다고 증명할 수는 있어도 나보다 앞서가진 못할 것이다. 참 배포 좋은 얘기 해놨죠. 근데 지금 현실 있게 돌이켜보면 요즘에는 어때요? 과학이 엄청 많이 발달했죠. 요즘은 이제 컴퓨터 IT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피 한 방울만 갖다가 탁 넣으면 당신은 무슨 병이 있고 뭐 있다고 처방까지 탁 나오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불리할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에서 이 신천하게 저는 앞으로 우리 세상에 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확신하느냐?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사회를 집에서 하고 배워서 해도 좋아진 걸 병원에 가서 입증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의사 힘 빌리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피 한 방울 딱 빼서 딱 넣으면은 내가 어디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자가진단이 다 가능한 세대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전하도록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게 맞다 하는 걸 오히려 증명하기 쉬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제가 심장질환 논문 써서 발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우리 인체 중에서 운동량이 가장 많은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에 말초 모세혈관도 있고, 심장에는 어때요? 관상동맥 끝에는 말초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상식에 끝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이 막힐까요? 관상동맥이 먼저 막힐까요? 끝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이 먼저 막히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이 막히지, 붉은 관상동맥이 먼저 막힐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히냐? 관상동맥 끝에는 말초 모세혈관이죠. 이 관상동맥 밖에는 말초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말초 모세혈관이 어혈이 꽉 배기면 근육은 어떨까요? 수축되겠죠? 이놈을 관상동맥을 꼭 쥐어야 여기가 혈전이 달라붙어서 이게 좁아져요. 그러면 여기 뚫는다고 그 끝에 말초 모세혈관이 뚫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가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에 가면 강물이 경사가 져서 유속이 빠른데 모래 쌓이던가요? 안 쌓이죠. 모래는 유속이 느린 데 가서 쌓이죠. 우리 심장이 피의 유속이 빠른 데일까요? 느린 데일까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유속이 빠른 데가 심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심장의 말초 모세혈관을 혈전이 막으려고 하면은 우리 전체 있는 모세혈관에 적어도 60% 정도는 막아줘야 심장의 말초 모세혈관 속에다가 어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죠. 우리 인체의 말초 모세혈관은 50%가 막혀도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 아마 여러분들도 내일 산에 올라가 보면 소나무 하나가 가지가 부러졌을 거예요. 그게 부러지면 그 가지가 지금 줄기가 붙어 있는 게 10%도 안 부러져 있거든요. 근데 지난 겨울에 부러졌는데 지금 말랐을까요? 아니면 녹색으로 있을 것 같아요? 녹색으로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게 심장 앞에 바로 동맥이 있고 동맥 끝에 관상동맥, 중간 굵은 동맥이 있고 그 끝에는 말초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말초 모세혈관에서는 전체가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하나 잘라져도 옆에서 돌아온 놈이 그쪽으로 충분한 양은 안 되지만 일부 공급되기 때문에 근근히 생명을 유지할 정도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초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막히면 그 옆으로 돌고 그놈이 막히면 그 옆으로 돌고 또 혈관이 조금 팽창되고 이래서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50%를 막을 때까지는 인체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질병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미 50% 이상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60% 막아야. 그러면 우리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60%를 막으려고 하면
어혈이 조금 갖고 막을 수 있을까요? 많아야만 60%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어혈이 생기려고 하면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고지혈증이 되지 않고는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질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책에 써놓은 대로면 요산 수치가 높아졌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 속에 어때요?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이게 생리치란 말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들은 어때요?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체세포가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못 먹어 치운 만큼 혈액 속에 축적되는 게 1차적으로 고지혈증입니다. 그래 고지혈증과 어혈은 사춘간이거든요.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건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 영양분의 밀도가 높아져서 걸쭉해지는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연물처럼 한 덩어리로 엉겨붙은 걸 어혈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어때요? 고지혈증도 피가 못 돌고 어혈도 피가 못 돌겠죠. 그래서 이런 피들이 전체적으로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60% 이상을 막아서 피의 유속이 느릴 정도가 돼야 심장의 말초 모세혈관을 유속이 느려서 거기다 어혈을 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쉽게 끌려오고 쉽게 빠져나가서 심장에서 피가 돌아버리면 말초 모세혈관에 심장의 어혈이 쌓여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네. 제가 지금 제가 신장질환 하는 게 중의학대학에 발표된 논문에 지금 써와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현재 그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라고 할 때 신장의 관상동맥에다 스프링 넣어서 확장시키는 거하고 끝에 뚫리는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련 없죠. 이걸 10개, 20개 넣는다고 해도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고지혈증이 치료되고 어혈이 소멸돼서 피의 유속이 빨라지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신장이 회복되기 전에는 어때요?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혈전은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놈이 이쪽 막으면 이쪽에다 하나 더 넣고 이쪽 막으면 이쪽에다 하나 더 넣고 하는 게 지금 그게 치료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서도 이것만 할까요? 하나 더 추가될까요? 두 가지는 더 추가시킬 수 있어요. 뭐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보니까 고지혈증으로 혈전, 어혈이 많아. 현대의학으로 바라봐도요. 그러면 뻑뻑하니까 못 든다는 걸 아니까 쓸 수 있는 게 뭐냐? 혈전용해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혈전용해제가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만 녹일 거냐, 모든 물질을 동시에 다 녹일 거냐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동시에 다 녹입니다. 이 말초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카락 물굵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기른데 이거 막힌 걸 이걸 녹일 정도로 혈전 용해제를 강하게 쓰면 혈관도 녹아서 터져버리고 영양분도 터져버리고 혈소판이 모든 물질이 죽어서 사람이 사망해버려요. 그럼 어떨까요? 이걸 혈관이 안 터질 만큼 약하게 넣죠. 그래도 결국은 다 녹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발표한 거라 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에서 발표한 거예요. 혈전 용해제를 장복한 사람이 심부전증 환자가 5배가 많다는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그럼 심부전증이라고 하는 병은 무슨 병이에요? 신장 기능이 망가진 병이죠. 그러면 신장 기능이 왜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신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1차적으로 신장이고 2차가 간입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반드시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은 덤으로 따라가서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부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70% 정도는 죽어 없어져야 심부전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심부전증 진단 받으면 투석하거나 이식하라고 하지 단 한 건이라도 완치된 사례 있던가요? 없죠. 완치를 못 시키고 예방을 못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장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를 현대의학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원인을 안다면 벌써 치료했겠죠. 원인을 모르니까 투석하거나 이식하는 방법은 있어도 신장을 그대로 놓고 재생 복원을 시키는 학문은 따지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구상의 치료 방법이 유일하게 제시한 것은 신천의학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배운 대로만 한다는 거지 자기 공부가 어떤 이치로 질병이 치료되는가를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혈전 용해제가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만 녹아서 피를 묽게 합니까? 혈소판까지 동시에 녹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동시에 녹이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거기다 질문해서 혈관벽도 같이 녹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다 소리 할까요? 그럼 신경선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건 신장과 뇌와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가 누수된 만큼 신장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신장 기능 저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럼 신경선의 피복을 혈전 용해제가 더 녹여버리면 신장 기능은 어떨까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증거로 혈전 용해제를 장복한 사람이 심부전증 환자가 5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 내가 어때요? 정확히 진단했죠. 그러면 신경선의 피복 중에서 어느 부위가 벗겨졌다고 진단했어요? 8번 신간혈이죠. 왜 신간혈이라고 이름 지어놨다고 그래요? 신장하고 간 앞자를 암자 만나서 이곳으로 피가 못 들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신간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당뇨병 환자가 처음부터 당뇨병으로 올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1% 안 됩니다. 당뇨병이 올라가면 맨 먼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피로가 와야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에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뭐가 오냐? 고지혈증이 옵니다. 또 고지혈증이 돼야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어내고 고혈압이 악화돼서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막.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적어도 7년에서 10년 정도 병을 알뜰히 모아놔야 그 귀한 당뇨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맞죠? 하루아침에 싸구려로 당뇨병이 금방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7, 8년 이상은 공들여야 당뇨병이라고 하는 귀한 병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뇨약 한 10년, 20년 먹으면 치료될까요? 내가 더 악화되는 사람은 봐서도 완치된다는 사람은 거의 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역 1년이 길까요? 절대 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기존의 혈관을 막힌 걸 뚫어주면 어떻게 병이 치료되고 암도 치료되고 백혈병도 신부전증도 모든 병들이 사혈을 하면 치료가 되느냐? 이 의문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인체의 세포의 종류는 우리가 근육을 보면 그래요. 근육이나 장기 각 조직들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조직이나 근육 어떤 장기들이 큰 거는 세포 개체수가 많은 거고 작으면 세포 개체수가 적을 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 어떤 세포도 영원히 사는 세포는 없습니다. 맞죠? 그럼 언젠가는 죽어요. 그것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책에다 써놓은 거는요. 근데 조직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른데 그 영양분이 약 500가지에서 1000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 과학이 밝힌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영양분을 가공하는 거는 장 속의 유산균이고 그거를 옮겨주는 건 혈액을 통해서만 옮겨준다. 아니라고 반론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먹을 때는 영양분이 50가지 이쪽 저쪽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혈액을 빼보면 500가지 1000가지가 됐느냐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이 숙제는 뭐냐? 우리 장 속에는 5만 종류가 넘는 미생물이 산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는 내 뱃속에 다 넣고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여러분들 폐비장 가봤죠? 걸음 뜰 때 썩을 때요. 그 썩는 거나 우리 뱃속에 그 발효되는 거나 우리 뱃속에서 소화되는 거나 이치를 보면 똑같습니다. 생리치를 보면요. 근데 이 5만 종류나 저는 이 미생물들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우리 몸에서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500가지, 1000가지 영양소로 가공하는 걸 우리가 유산균 또는 유익균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강산을 배설하는 걸 식중독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 과학이 발달한 인류에서 유산균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근데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유산균이 좋으니까 유산균만 자꾸 먹어라. 머리가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거냐. 왜 그러냐. 이게 통계의학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뭐냐. 건강한 사람 장검사를 해보니까 유산균이 많고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보니까 식중독균이 많아. 그러니까 유산균이 좋은 거니까 유산균 많이 먹어라 해요. 근데 이거를 생리치로 진단하면 책에 이래놨죠.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공생관계에 있는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공생을 했죠. 그래서 아랫배의 온도가 36.5도가 되면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2, 3번이 어혈이 쌓여서 혈관을 막고 피가 못 돌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온도가 떨어지면 유산균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식중독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이 말을 요점 정리해주면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식중독균이 살고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차운 게 대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대상에 대한 진화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아무리 골고루 먹는다고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듣고 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신천 생리학에서는 어디를 제일 먼저 빼라고 해놨어요? 왜 거기를 먼저 빼야 되는가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국제학술대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랫배가 냉한 사람 장검사를 하면은 식중독균이 버글버글 할 거다.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을 장검사를 하면 유산균이 버글버글 할 거다. 근데 아랫배가 냉한 사람을 2번, 3번을 5, 6개월 사회를 시켜봐라. 10명을 시키면 7, 8명은 따뜻해져요. 따뜻해진 다음에 다시 장검사를 해보라는 거라. 식중독균은 싹 없어졌고 유산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아랫배가 냉한 사람이 장 속에 식중독균 있는 사람들은 뭐를 먹어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된다 소리예요. 혈액의 정의를 신천의학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현대의학은 맨 처음에 혈액이 만들어지는 걸 옛날에는 간이 만들어낸다고 했다가 이게 또 한 10년 지나니까 아니야. 혈액은 신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또 모두가 그리 맞다고 그리 갑니다. 그러더니 또 한 10년쯤 지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니야. 혈액은 골수에서 조혈모세포가 만들어내는 거야. 모두 이리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었어요? 이건 영원할까요? 이거 오답이라는 겁니다. 간이라고 했다가 신장에서 만들어내냐면 그동안에는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심장이라고 했다가 지금 골수에서 조혈모세포가 만들어낸다고 하면 먼저 거 또 틀렸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기준점으로 우리 인체를 어떻게 진단하겠냐 그 얘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근데 신천 생리학은 어떻게 해요? 혈액은 특정한 한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우리 인체 다양한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다양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섞여 있는 게 혈액이라는 거예요.